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떨어진다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지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치매 예방해야 되는데요. 상아제약 두뇌 88 이거 최고입니다. 홈쇼핑에서 완판된 상품인데요. 홈쇼핑보다도 이봉규 TV에서 파격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남의 일 아니에요. 인지력 개선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젊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입니다. 머리를 자르셨다고. 네. 그 한동훈 특검법을 말하자면 이렇게 거론한 사람이 당대표 후보자 중에서 유일하네요. 아, 그럼요. 지금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했던 4인, 네. 4인 중에 윤상현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또 나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 있어요, 그거는. 자기를 이제 오선까지 끌어다 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먼저 뜻을 나누겠다. 좋은 뜻이고, 그 나머지 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순서 1시간 단위로 이제 했는데 충격이었어요. 뒤통수 잡겠더라고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건 뭐야? 뭐야? 커밍아웃이야? 이런 느낌이던데 나름의 해석이 있긴 한데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제3자 추천 이런 게 뭐 베이스를 깔긴 했습니다만 이 거론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요. 사실 정당성을 부여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우파 진영에서는 누구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자락,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초석을 다지는 것 중에 하나 전혀 이유 없는 것을 갖다 붙인 것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죠. 문재인 정권 때 군대 법원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월권 행사를 한 박대령이 네. 죄송합니다. 네네. 월권 행사를 한 박대령이 수사를 혐의를 지워버리고 이제 이첩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한 거 원칙대로 법대로 간 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경로를 넣으면서 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가면서 이 국민들의 여론이 잘못 왜곡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는 이 부분에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정통적으로 제대로 길을 밟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해석은 좋아요. 제대로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제대로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특검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 그것도 이제 일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좌파 평론가라든지 좌파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 했어요. 법. 그리고 서울 법대 나온 사람. 그러면 법으로 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이 검사 출신이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데 그것을 자꾸 못 읽고 아니 나는 선의로 이런 국힘에서 이제 제대로 그 특검 전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준 거야. 신박한 해석이고 신박한 아이디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선물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받아라고 얘기하면 그게 반갑고 즐겁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즉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최상병의 특검 자체가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 해괴한 논리로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떼쓰는 상황인데 그거 자체를 엄하게 버려야 되거든. 그 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주주주주 다른 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 국민들한테 잘못 신겼어요. 이거는. 아니 그 어떤 선물을 받기 싫어해요? 꽃? 꽃. 꽃을.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대머리 약을 그렇게 줘. 머리가 숱이 없으니까. 아니 너무 싫다. 뭐야 대머리라는 얘기야? 뭐야 나가 대머리 치료 안 한다니까 자꾸 바르는 약 주고 먹는 약 주고 이래요. 너무 그럼 갬성역의 꽃이라고 얘기를 했네.
좀 후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한 송이 정도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뭐 국힘이 힘들 때 그리고 이제 총선 기간에 이제 거의 다 죽어가던 국민의힘에 인공호흡기 달아준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고의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100일 동안의 과정과 이 정체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말끔하게 해소 못하는 그런 주변의 인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게 또 최상병으로 이렇게 이게 도끼를 들고 막 그냥 내려치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맞아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다음 1시간 뒤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충격파 네,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충격. 한동훈이 왜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왔지 하는 것 때문에 네. 잔상에 가시지 않으니까 원희룡께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아예 없어졌고 그리고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출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고 그것을 뜻을 담았다라는 게 출마 선언문 제일 길었잖아요. 제일 길었어요. 제일 길었어요. 원래 출마 선언문은 그렇게 길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이 이렇게 우리도 아무리 좋은 강의여도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길면 이제 눈 감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조금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주변에 좀 정무적으로 때려주는 이런 이제 조력자가 제대로 붙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론됐던 사람들 중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이 신지호 전 의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보는 눈이 남다르잖아요. 매섭잖아요. 사실 이렇게 좌와 우를 다 이제 나눴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아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그 캠프에 신지호라는 이름은 조금 반갑긴 했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고 냉철하게 뭔가에 정목적인 걸 뭐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출마 선언에서는 그 날카로움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롯이 한동훈의 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고집이 센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고집이 있죠. 저 남편분도 그럼 고집이 세요? 집행력 뛰어나고 고집 세죠. 고집 세구나. 그럼요.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풀리면 이제 그렇지. 괜찮은 거죠. 근데 그 고집이 없다라고는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그렇게 해서는 어떤 거기에 원탑으로 오르기는 힘들잖아요. 그건 그래도 그래도 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자리와 법조인의 그 자리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없잖아. 정치 경험이. 그렇죠. 리더로서 하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로 취해야 되는 부분. 그걸 잘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군인만 했기 때문에 경제 모르잖아. 그럼 거기 전문가 안 치고 그 사람이 다 임자가 대통령이야. 경제는. 맞아요. 이렇게 완전히 맡겼잖아요. 그건 듣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맡긴다는 건데 이건 자기가 다 똑똑하다. 일평생 검사만 한 사람인데.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명할 때 본인이 임명장을 주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임명장을 받으면서 본인이 그 임명장을 읽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임명받는 사람은 앞에 서서 이제 마음을 다지게끔 그 임자가 대통령이요. 여기에는 이것처럼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데 다 100%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될 수는 없는데 이게 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을 다 잡고 많이 담았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뒤에 진짜 원희룡 출마 선언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가장 좋았던 것들을 다 한 번에 담아 보면 정권 재창출, 보수의 재집권, 윤석열 정권의 성공만이 이제 앞으로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이 뜻은 다 세 분이 다 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틀렸다. 그리고 어대하는 꺾였다. 어대하는 완전히 꺾였어. 어대하는 완벽히 꺾였다.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를 이렇게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글들을 보면요, 최상병 특검에 대한 발언을 하는 순간 많이 놨다. 이게
최상병 특검 발언하기 전에 우리 이봉규 TV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하기 전입니다. 만약에 한다음에 했으면 이게 더 벌어졌을 텐데. 맞아요. 띄워줘 보세요. 압도적으로 원희룡이 1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봉규 TV는 뭐 우파잖아요, 다. 여기 좌파가 있을 공간이 없지. 있을 공간이. 그러니까 우파들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를. 근데 이게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거면 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보수의 1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원희룡이 1위다는 거는 그동안에 한동훈이 보수를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자, 10만 명이 60%? 투표했는데 원희룡 60%, 한동훈 31%. 근데 이게 3일 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저기요. 최상병 나오기 전에 최상병 특검 이거 발언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후에 했으면 지금 한다면 이게 더 올라가지 원희룡이. 한동훈이 더 깎이고 그러니까. 한 70대 20 이렇게 나머지 뭐 10 정도 가져가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원희룡이라는 그 사람의 카드보다는 그럼 당과 윤석열. 당과 정의 관계에서 그럼. 가장 이제 신뢰관계가 돈독한 쪽을 선택했다라고 보는데 윤심이라고 보고 선택해 주는 거지. 누가 원희룡 보고 이렇게 많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쭉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게 너무나 큰 고비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철수가 처음에 대선의 바람 장난 아니었어요. 반짝해서 아유 지금 한동훈보다 더 했지. 더 했어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영에 수렴하는 지지율을 보라. 그것은 그러니까. 완벽히 탄력적인 뭔가가 뒷심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거기에 가장 큰 베이스는 정치적인 뭐 이념을 드러낸다든지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보수의 당 대표로서 가능한가? 저는 그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 당 대표 네 분들에게 당 대표가 됐을 때 보궐선거 역대급으로 터질 거예요. 지금 22대 국회가 이번에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예요. 뭐 지금 뭐 몇 명 거론되는 사람만. 세미 총선이야.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 이준석도 거론되고 있고 양문석, 김준혁 뭐 그 다 돈봉투 되고 있잖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줄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대급 총선에서 다시 보궐에 도태우 공천 해야 된다. 도태우 공천을 말하는 대표. 그렇죠. 그 대표가 저는 또 다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도태우 변호사가 뭐 그분이 그거는 폄하를 시키기 위한 그거도 아닌데. 저쪽 작업이고 굉장히 바른 이념을 정치 이념, 건국 이념 다 이런 똘똘한 분은 잘 없는데 이런 사람을 이제 공천 배제했던 부분 제일 그렇고 또 하나가 저는 그 경선에서 1위 했던 민경우. 네, 그렇지. 민경우 의원이 사실 뭐 당내 경선이 아니었잖아요. 그 지역 경선에서 1위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1위를 먹었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민심을 끌어낼 수 있는 한 사람, 완전 그냥 승리하는 자리, 그 승리하는 자리를 버렸다? 이유가 뭐냐?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거예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 분들은 민경우 의원, 전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발언을 해주신다면 네.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또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자정당이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다 이러면서 보선에서도 분열을 막 시키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지금 딱 하는 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그 시나리오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 와요. MBC에서 손석희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대됩니다. 또 타블렛 같은 거 하나 나올까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보수가 분열했어요. 옥새 들고 나르샤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 그때는 어설프게 무너진 거지.
근데 이재명만 봐도 권력은 잔인하게 쓴다고 했잖아요. 어설프게 안 무너뜨립니다. 완벽히 무너뜨릴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의 당대표는요.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요. 진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정신 승리로 뭐 어대한 이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대선 때처럼 이 사람이 우리 당을 키울 것이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보수를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저도 각각 개인적 다 좋아요. 다 멋져요. 한동훈도 멋지고 다 원희룡도 괜찮고 다 뭐 예전에 했던 발언들은 그때의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세우냐, 누가 가지냐, 누가 버티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영윤 소장하고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아 진짜? 여기 다 멋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4명 다 다음 대선 주자급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 4명 다 아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최선은 없다.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선은 저는 야구로 빗대면은 유현진 같은 완벽한 승리 투수도 없고 오승환 같은 완벽한 마무리 투수도 여기는 안 보이는데 중간 개투만 잘해달라. 더 실점하지 말고 윤석열 임기 마무리까지. 그러면 스타는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선이라도 우리가 선택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야야야야 됐다 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놈이 하든지. 국힘다 신경 끌난다. 이거 위험한 게요. 그렇게 중간 개투라도 막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최선은 없어도 차선이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당대표 누가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 맞아요. 망가뜨리거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쫓아낼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소름이 딱 끼치는데 이번 당대표는 여러분 본인의 욕심을 드러내는 본인의 발톱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냥 손모가지를 잘라요. 발톱을 자르는 게요. 손모가지 잘랐다. 무섭네. 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